자, 먼저 선수금. 선수금이라는 말은 미리 받는 돈이야. 미리 받는 돈. 왜 받는가? 1번 의. 조성토지 등, 조성토지 등 하고 그 줄 끝에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가 뭐냐? 그럼 앞에 내용이야.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렇게 해놨지? 그럼 이제 쉽게 조성하기 전의 상태를 원형지, 공사가 끝나면 조성토지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이냐, 공사 후의 땅이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의 땅을 원형지, 공사가 끝난 땅을 조성토지 등 이렇게 말해. 그럼 그 다음 줄에 그걸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는다고 뭐요? 선수금 그 뜻이겠지. 그럼 이제 선수금 받을 때는 시행자들은 그 다음 줄 지정권자의 뭐가 승인이 필요해. 요건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페이지 넘겨서 이주대책 수립. 그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둘째 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수립 시행하라.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성토지가 먼저일까? 원형지가 먼저일까? 그러겠지. 한번 다시 뒷장 넘겨보세요. 조성토지를 배우고 원형지를 배우면 말이 안 맞는 거야. 용어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다음 장에 원형지를 먼저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4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형지는 어떻게 개발한다고 써 있어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둘째 줄 끝에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자, 밑줄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자 거기에다가 공공시행자 등 이렇게 쓰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공시행자 등. 그럼 공공은 누군지 알겠죠? 누구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말하겠지? 등은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이제 문장 그런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원형지 공급 개발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야? 공공 시행자 등에게만 준다 그 말과 같은 거야. 그럼 그 다음 줄에 그때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놨어. 여기 숫자가 3분의 1이 나왔지? 아까 앞에서 2분의 1이 나왔었지? 아까 2분의 1 오수 나왔어. 토지 상환 채권에 나왔지. 이 숫자를 계속 바꿔서 써준 거야 시험에서. 유일한 숫자 나오는 게 2분의 1, 3분의 1 요걸 혼동하지 않도록 채권에서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원형지는 3분의 1을 넘지 않게 이렇게 나와 이 지문이. 그럼 박스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서 공공.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공공이야. 자, 1번이 국가지자체죠. 2번이 공공기관, 3번이 지방공사, 4번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자 밑줄, 공모에서 선정된 자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선정을 했어. 그럼 이 사람도 뭐로 봐? 공공으로 봐. 그리고 5번이 학교나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학교나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행정청은 아니겠죠. 요게 등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만 원형지 공급 개발권이 있다 그 말 같아. 그럼 그 밑에 가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과 가격이야. 첫째,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자 밑줄 무슨 방법? 수의계약 방법이야. 그런데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식이야. 요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먼저 공공한테는 뭐로 줘? 수의계약이지. 공장이나 학교는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쟁 입찰이야. 그러니까 구분해. 원형지 개발자가 공공으로 나올 때는 무슨 계약?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나오면 경쟁 입찰 요거야. 그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무슨 방법? 수의계약이야. 그럼 참고로 경쟁 입찰 방식이 뭐예요? 최고가.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 되는 방식이다. 적지 말고. 말만 하면 적으려고 그러냐. 머릿속으로 이해하려니까. 경쟁 입찰이 뭐라고? 최고 가격 쓴 사람. 10명이 경쟁 붙었어. 10명 중에 뭐 한 사람? 최고가 쓴 사람이 경쟁 입찰이라니까. 뭘 적어 그거를. 적을 것도 됐다.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이해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라고. 그냥 시험장에서 경쟁 입찰만 찾으면 돼. 경쟁 입찰만. 최고가 이런 거 안 써져 있어.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적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주의할 게 원형지 공급 개발권은 공공시행자 등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공공할 때 줄 때는 무슨 방법?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이면 경쟁입찰. 그 경쟁입찰이 최고가 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무슨 방법? 다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오른쪽에 원형지 공급 가격 하면 밑줄만 그으세요. 첫 줄에 원형지 감정가격 밑줄. 그 다음 줄에 공사비 더한 금액 기준. 그럼 뭐하고 뭐 더한 거지? 원형지 감정가격에다 공사비를 더한 거잖아. 2개를 더한 거야. 그놈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로 결정해. 그 다음에 4번 내려와서 원형지 매각 제한. 원형지 개발자하고 국가지자체 제외.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 줄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원형지는 몇 년간은 매각을 금지한다. 10년간은 매각을 금지하는 거야. 이유는 워낙 저렴한 땅이지 공사하기 전에 땅이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하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겠지. 요걸 10년 안에 팔아먹으면 투기꾼이 되는 거야. 투기꾼. 그러니까 투기를 못하게 네가 10년간은 최소한 네가 갖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괄호 속에 누구누구는 제외? 국가 지자체는 제외야. 국가나 지자체는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거 2가지 주의하면 돼. 원형지 매각 금지 몇 년? 10년. 근데 누구는 제한받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 안 받아.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그냥 원형지가 나왔고 왼쪽에 조성토지. 저 조성토지 1번 한번 읽고 뭐 읽을 필요 없으면 읽고 오른쪽 공급 조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사가 끝난 땅이야. 이것을 실시계획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이렇게 놨어. 그럼 시험에서 실시계획인데 개발계획으로 바꿔놓기도 하겠지. 근데 그 옆에 있는 단어를 이해하면 될 거야. 무슨 계획 포함? 지구단위 계획 포함.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있어? 실시계획에 있어? 그렇지. 실시계획이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토지 공급 방법이 나와. 그래서 1번 경쟁입찰 방법이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형지 선정하는 거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원형지 선정은 무슨 방법이 먼저야? 수의계약이었지. 근데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이지. 헷갈리지 않도록 해. 다음에 적어줄 거예요. 2개 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거지 생각만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경쟁입찰인데 그 박스 안에 첫 줄에 밑줄. 경쟁입찰은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적지 말라는 얘기가 다 필요하면 다 있어 어딘가. 그 다음 예외가 2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이렇게. 이게 예외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틀린 원칙에 왜 구분이 안 되니까 틀리지.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 방법 원칙은 뭐라고? 경쟁 입찰이야. 예외는 원래 경쟁의 반대가 뭐야? 경쟁의 반대말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그지? 경쟁 붙이는 게 아니라 짬짬이 하는 게 뭐야? 수의계약이잖아. 그런데 수의계약 말고 뭐도 있다? 추첨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공부 방법은 경쟁의 반대는 수의계약. 근데 이제 수의계약에서도 뭐가 있어? 추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추첨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첨 방법을 공부하면 돼. 수의계약은 안 배워도 돼. 뭐만 알면 돼? 추첨만 알면 추첨 아닌 것을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공부 요령이야. 그러면 수의계약을 참고로 봐봐요. 개수가 몇 개나 돼, 여러분 책에. 수의계약은 몇 개야? 7개고. 그것도 제대로 풀어놓으면 15개요. 그 다음에 추첨은 몇 개야? 3개지. 그럼 상식으로 해봐. 뭐 공부하는 게 더 편해? 그래 추첨을 공부하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이란 얘기야. 그럼 시험에서는 늘 묻는 게 있어. 이렇게 해주고 추첨이냐 수의계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추첨 3가지 배우고 아닌 것은 수의계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근데 추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추첨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은 투기할 수 있어 없어? 투기 못한다고 그랬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바로 목록 만드니까 투기 못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 투자. 바로 여기가 투자야. 먼저 세 번째.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 나와 있지?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되잖아. 그래서 추첨 뺑뺑이 돌리지. 당첨되면 대박 나는 거지. 신도시에 330짜리 단독용지 받았어. 100평짜리. 여러분들 일반 여기 땅에 단독주택이 100평 안 갖고 있지? 혹시 그러면 단독 사는데 100평짜리 단독 갖고 있는 사람 있어? 없지. 거의 없어. 그런데 신도시 안에다가 몇 평? 100평짜리 단독주택 용지 준다잖아. 그럼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 대박 나는 거지. 대박. 여러분이 정상으로 받는 거야 이거는. 투기 아니야. 공고문을 보면 나오겠지. 그럼 이 공고 어디 보면 나올까? 그냥 돈 버는 거 배우자. 그래. LH공사 가봐. LH공사 홈페이지를 가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 분양 공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분양 공고 고개 들어. 없어 거기에. 잘생긴 나 봐. 고개를 들고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LH공사가 사업하면 그 망하는 사업이야, 잘 되는 사업이야? 망하는 사업은 안 하지. LH는. 국가가 사업하는데 망하냐? 좋은 거 골라서 하겠지. 그러면 LH가 공사를 대신 하게 되겠지. 그럼 LH공사에 가면 분양 정보가 있어. 거기 가면 토지, 아파트, 상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딱 누르면 나와 공고문이. 그래서 어디 지역에 330짜리 단독 분양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여러분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가서 하면 돼. 해당 지역 아니라도 상관없어. 서울에서 해도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묻어놓으면 돼. 쓸데없는데 수용당하는 데다 묻어놓지 말고. 요거는 안전빵이지. 왜? 신도시 안에 330 단독 갖고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요. 응? 아셨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지? 공장 용지. 이런 거 받으면 돼. 여러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하여튼 최대 요거 받으면 2배는 벌어. 2배는. 그래 요거 받는 방법. 그 다음에 가를 보세요. 1번을 봐. 국민주택 규모 밑줄 긋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를 말해.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지? 주택 건설 용지지. 그럼 여러분 요거는 해당 없어. 우리 지방에 소형 건설업체들이 있어. 건설업체가 신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야. 요놈 당첨되잖아.
그럼 85억짜리 아파트를 뭐 1000세대, 2000세대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짓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추첨 방법이 좋은 점은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데 추첨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전부 신청 받아줘. 그래서 뺑뺑이 돌려서 당첨이 되면 단독도 받고, 자, 85 이하짜리 주택건설 용지도 받는데 우리는 안 되겠지. 주택건설 용지는, 여러분 주택건설 용지 하려면 건설은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 면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단독하고 공장만 받으면 되는 거지. 별 반응이 없네. 돈 번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2번이 공공택지야. 세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세 개가 아닌 것이 나올 때 방법을 물으면 무조건 수익이야 그러면 돼.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니까. 자, 다음 장 넘겨서 오른쪽에 넘어가. 조성토지 가격평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 원형지 뒤에다가 조성토지 가격평가를 써놓으면 안 되겠지. 조성토지 뒤에가 조성토지 가격평가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법조문대로만 써놨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건데 왜 조성토지 먼저, 원형지 나중, 그리고 또 조성토지 가격, 이러니 도대체 여러분 공부하는 체계가 안 잡히는 거지. 이거 실컷 조성 배웠다가 원형지 배우고 또 조성, 이게 연결이 안 돼. 나중에 그래서 요약집으로 체계를 좀 다시 잡아야 돼. 자, 요건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요. 조성토지 가격평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요게 출제가 돼. 요 지문이 왜 출제되냐면 우리가 모든 가격을 평가하는 건 누가 평가하나요? 상식으로 해봐.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업자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매매하려고 한다, 어디 땅 같은 거 팔려고 한다, 그럼 감정가를 할 거냐? 감정. 그 누가 해? 감정평가업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혼자에 두 사람 이상해. 항상 두 사람 이상해야 돼. 왜냐면 혼자 하면 그 의리한 놈 마음에 맞춰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반대편도 해서 두 사람이랑 평가를 해.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해. 그런데 이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전혀 달라.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시험장 가면 반대 거를 내면 못 찾는 거야. 똑같이 수용이든 환지든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수용 방식은 평가한 것을 산술 평가한 금액이라고 나와. 산술 평균한 게 무슨 뜻이야? 더해서 나누었다 그 말이야. 3명이 했어. 그럼 3명이 가격 평가하면 가격이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오지. 그러면 더해. 그래서 나누어. 그걸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 산술 평균한 금액 또는 가격 이렇게 말해. 요걸 조성토지 가격 평가가 수용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값이야. 이렇게 전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거 하나만 외우고 가잖아. 시험장 밑에 거는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각각 방식이 달라. 근데 처음에는 똑같이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서 수용이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 산술 평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환지 방식은 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협의회에서 뭐를 거쳐? 심의 거쳐 결정한 값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수용에서 산술 평균한 금액, 가격 요걸 4글자로 뭐라고 그래? 감정가격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감정가격 한 게 조말이야. 감정가격이란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평가를 해서 뭐한 값? 산술 평균한 값.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감정가 그래.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감정가 이렇게 나온 말은 저걸 줄여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쓰기도 하던가 그냥 줄여서 감정가격.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뭘 거쳐?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조성토지 가격이 된다. 이렇게 달라져.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자, 그거는
사진을 찍어놔. 아니면 좀 이따 저거 끝나고 책에다 적어 놓던가. 자, 그리고 예외 보세요. 그래서 원칙에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근데 감정 가격 네 글자로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저걸로 공부하셔야 돼. 다시 예외가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 그 밖의 시설은 셋째 줄 끝문장.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뭐로? 이하로.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것은 더 저렴하게 줘라 이런 뜻이 돼. 이 말도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5월 달에 가서 공공시설 귀속 그러면 그 내용 배울 때도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학교나 공공청사 등은 그 가격 뭐로 한다? 이하로 준다. 더 저렴하게 줘라 이런 뜻이 돼.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환지 방식 이렇게 나왔네. 환지 방식이 지금 앞에까지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야. 앞에까지가 수용 방식. 지금부터 이제 환지 방식인데 오늘은 개요만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원래 이제 환지 방식은 어떤 걸 환지 방식으로 하냐면 종전의 토지가 있어. 그 종전의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법이야. 종전의 토지 쪽에서 새로운 토지로 어떻게 돼? 이전을 해. 그러니까 이전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를 이전해? 권리겠지? 권리. 권리하면 항상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 변동 없이. 그러면 소유권 변동 없이 그대로 어디 쪽으로? 새로운 토지로 그 권리가 그대로 오는 방식을 환지 방식 이렇게 말해. 방금 끝난 수용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돈 주고 뺏어와서 사업하는 거고 여기는 종전 토지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그 권리를 그대로 다시 주는 방식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앞에 있는 면적이 많을까? 뒤에 있는 면적이 많을까? 그렇지? 앞에 면적은 전답이야. 주로 환지는 전, 답, 임야 이런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해. 왜냐? 이거는 땅값이 낮아. 그리고 건물들이 없지 여기가. 공사하기가 편해. 그럼 면적이 넓어. 그래서 사업하기가 좋은 땅이 전답 임야야. 대지에서는 절대 사업 못해. 왜? 이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너무 비싸. 비싼 땅을 개발해봤자 새로운 땅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환지 그러면 주로 다시 신도시 그러면 어디야 주로? 전답 임야야. 신도시 자체가. 그래서 수용해도 땅값이 낮은 쪽을 뺏어와야 사업하기가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신도시 만다 그러면 어디를 말해? 전답 임야야. 그걸 돈으로 주고 뺏어오는 건 수용 방식이고 이건 지목을 뭐로 줘? 대로 바꿔주는 방식이야. 그러면 이제 도로가 나와 대지가 있다 그 말은 뭐가 만들어졌어? 도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도로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도로 옆에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대지 그래. 그래서 도로 옆에다 이러면 땅 준다는 이야기야. 그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종전 땅에서 새로운 토지로 왔을 때 이걸 우리는 환지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환지란 뜻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어디 쪽으로? 새로운 토지로 무슨 권리가 넘어왔어. 그런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환지. 그냥으로 말하면 교환이야. 교환. 땅 교환. 뭐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에서 새로운 땅으로 교환했다. 그게 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럼 두 번째,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계획이 먼저 나와. 그리고 환지 예정지. 그리고 환지 처분. 요 세 단계를 배우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환지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환지 처분 미리 정하는 계획이야. 환지 처분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하는 계획.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맨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요거 하려고 정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 그럼 이제 이름 해봐. 개발 계획은 뭐였나요? 개발 계획은 신도시를 만드는 청사진. 실시 계획은 공사하는 계획. 환지 계획 그럼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는. 그러니까 계획 이름 나오면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개발 계획은 신도시 만드는 뭐 청사진. 실시 그러면 공사하는 계획. 환지 그러면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한 백날 외워도 뜻이 없잖아. 의해야 돼. 개발 계획은 신도시 천능사진. 실시 계획은 공사하는 계획. 환지는 공사가 아니라 무슨 처분?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와. 그럼 환지 처분이 뭐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거야. 우리 처분의 뜻이 뭐야? 처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남한테 줬다. 이거 처분이잖아. 그럼 결론 처분은 뭐야? 권리 옮겨가는 거지. 권리. 그러니까 전답에 대한 소유권을 뭘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취득하는 게 뭐다? 환지 처분이야. 그러니까 결국 환지 계획은 여러분 땅이 얼마 갖고 있다. 나중에 대지를 얼마 주겠다 하고 정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럼 정해지면 그대로 받는 게 환지 처분이야. 그래서 환지 처분은 권리가 확정된다 이렇게 말해. 권리 취득한다. 그럼 여기 두 번째는 환지 뭐라고 돼 있나요? 예정. 그러니까 환지는 새로운 땅으로 받는 건데 환지를 지정한 게 아니라 예정이다 이렇게 놨어. 그럼 요거는 무슨 절차냐면 꼭 하는 건 아니고 임의적이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 같아. 그러면 지정을 한다면 어떤 경우냐? 장기적이어야 돼. 사업이 한 20년짜리 사업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러면 20년짜리 사업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20년 걸려. 그럼 20년 동안 여러분은 권리가 어떻게 돼? 다 정지가 되겠지? 여러분 땅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사건이 너무 많이 제한되겠지? 그런 장기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사용하고 수익권을 미리 주는 처분을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 그럼 지금 무슨 권은 없어? 우리가 소유권 하면 소유권이 뭐야? 무슨 권이야? 사용권,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이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권은 없어? 처분은 못해.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가서 뭐는 해? 사용하고 내가 안 쓰면 남한테 빌려주면 되지. 빌려서 이익을 받으면 되지. 그게 수익권이야. 그런 권리를 미리 주는 게 뭐다? 환지 예정지야. 그럼 이제 환지 처분하면 여기 있던 권리가 그대로 무슨 권으로? 소유권으로 넘어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정지된 권리를 미리 주기 위해서 뭐를 지정해? 환지 예정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환지 방식 나오면 이제 환지 계획 문제, 환지 예정지 문제, 환지 처분 세 개 나와.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환지 계획이야. 일단 요 놈이 만들어져야 뭐를 하니까 예정지도 지정하고 환지 처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여기서 두 문제까지 나올 때는 괜찮았어.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공부를 해도 점수가 두 개가 다 나와. 근데 여기서 한 문제로 줄다 보니까 요 세 개를 통째로 한 개로 내려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 어렵지. 그리고 옛날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하나야, 하나. 하나의 법에서 말 그대로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알려드렸지? 원래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어. 이 법이 바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사업에서 이 법 하나가. 근데 단점이 많다고 그랬지? 신도시 만들려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만들어 놓고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요. 그래서 이 법을 무슨 법으로 바꿨어? 도시개발법으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1번하고 3번을 추가한 거야. 1번에 무슨 방식? 수용하고 혼용을 추가한 거야. 그럼 환지는 그대로 2번에 그대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법 하나가 통째로 환지 방식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법 하나에서 실제로 몇 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야. 내용이 많은 거지. 수용은 오히려 쉬워. 수용은 방법만큼 배운 게 그거 다야. 근데 환지는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 꼬박 4시간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환지 방식 한번 제대로 배워야 돼.
먼저 5월달쯤 가면 환지방식 배울 일은 없어. 이름만 갖고 끝나는데 처음 배울 때는 환지방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의 법을 통째로 배워야 돼. 통째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처음에 출제는 2문제씩 출제를 해줬어. 그러니까 환지계백 하나, 환지처분 하나. 아니면 환지계백 하나, 환지예령기 하나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걸 전부 묶어서 하나로 내니까 문제가 까다로워. 어렵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세 개를 좀 제대로 한번 배우고 이때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돼. 나머지는 용어만 갖고 금방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의 기본적 계획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때 환지 계획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집에 가시면 복습 제대로 해 진짜. 복습을 해야 돼. 안 하면 여러분 복습을 하고 오신 거하고 안 하고 오시면 하늘과 땅이야.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5월쯤 가면 완전하게 차이가 나. 완전하게. 그때 한번 복습을 꼬박꼬박 해놓으신 분들은 5월 달에 가면 편해져. 근데 복습을 안 하신 분은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 왜? 나는 이제 그거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오늘 같은 현상이 생겨.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시간 많이 걸려. 많이 걸리고 맨날 혼나. 공부하면서. 이거 혼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공부하러 나온 거잖아. 그 복습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좀 공부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뭐가 좀 맞아야지. 요 말 나오면 다는 몰라도 첫 글자라도 뭐가 나와야 대답이 되지. 물으면 뭐 어디니 언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차라리 엉뚱한 소리도 한마디 하면 엉뚱한 소리도 못해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시면 야간반들이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야간반도 훨씬 잘해. 야간반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지? 직장에 다니다 지금 온 거잖아 밤에. 근데 공부는 훨씬 잘해. 왜 그래? 집중력이 높아서 그래. 집중력이. 여러분 시간 많아 지금. 많으니까 여유가 많아. 뭘 받아 적으려고 그러고 집에 가면 여유 있게 띵까띵까 놀면서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돼. 야간반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돼. 이해하려고 그러고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자. 이거는 공부 아니요. 그 생각 가지면 이미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끝이야. 나는 항상 그래야 돼. 나는 오늘 끝나면 더 이상 공부할 시간 없어. 이 생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집에 가면 내가 다시 필기하고 뭐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간 없어. 집에 가면 없어. 여기 나서는 순간 공부하는 시간 없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 마음을 갖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펜 갖고 딱 내려가는 순간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어. 저거 어떻게든 적어야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해봐 진짜 집에 가서. 동영상 딱 틀어놓고 한 50분 집중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봐봐. 훨씬 많이 알아. 근데 그럼 일시정지하고 받아 적고 또 모르면 앞으로 넘겨 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그게 집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낭비한 거지. 근데 공부는 이제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 난 4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었어. 4시간 동안 공부했다가 공부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는 일 한 거야.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동영상 보실 때 무조건 한 강좌를 본다. 한 강좌를 처음부터 끊지 않고 끝까지 보는 이게 공부예요. 그냥 쳐다보면서 듣고 있으면 공부가 돼. 근데 정지 딱 하고 필기 좀 하고 해봐. 그럼 또 틀어봤자 아무 연결이 안 돼. 그런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좋아. 시간 낭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이래. 난 집에 가서 4시간씩 공부했어? 그 물어보면 그거 하고 있었어. 필기나 하고 있고 정지시켜놓고 뭐 받아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듣고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다시 가서 확인해야 돼.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해 안 되면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동영상을 듣다가 안 되면 체크를 해 거기다. 이건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끝나면 그 부분을 책으로 읽든 한번 다시 돌려서 보든 그걸 확인하시는 거. 이런 게 공부야. 근데 동영상 보시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동영상 보려면 4시간 꼬박 걸리잖아. 그 4시간만 걸려? 한 여러분이 제대로 봐도 6시간, 7시간은 걸려. 동영상이. 근데 6시간, 7시간 본다고 해서 다를 것도 없을 거야. 그죠? 그럼 집에 가서 보시면 동영상 뭐 그렇게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공부했다고 그 다음 주에 와 있잖아. 근데 의미가 없어. 여러분 책 읽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집에 가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돼. 동영상 안 봐도 좋으니까 책은 반드시 읽어.
밑줄 그어진 거 있죠? 그걸 한번 꼭 읽으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아까 찍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걸 딱 보는 거야, 이제. 아, 아까 이렇게 했었지. 요 내용이 지금 책에 이렇게 있지. 요렇게 공부하는 게 항상 빨라요. 동영상보다. 동영상 보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쉽게. 근데 쉽게 노력 안 하고 듣기만 해서는 절대 공부 못 해. 여러분 스스로 책 읽고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실컷 이해했지? 그럼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책으로 읽었을 때 아까 설명했던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럼 공부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듣는 것보단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월 달. 우리 1월 달에 4월까지 이랬지만 지금 벌써 2월 중순이야. 금방 또 3월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과정 끝나면 다음 부분 안 넘어가. 다시 3월 달에 국토개혁부 또 들어가. 에? 왜 국토개혁을 못하면 어차피 뒤에는 갈 필요도 없어.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3월에 가면 국토개혁법, 다시 도시개발법은 간단하게 이제 이번 과정에 자세하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정비법 바로 넘어가. 정비법도 하고 이제 주택법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시도록 하고.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